오늘날 거세지고 있는 신냉전과 미중 갈등은 경제 성장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세계의 많은 나라들에게 큰 좌절을 안겨주고 있는 가운데 최근 이를 극복하기 위한 최고의 대안으로 아시아의 경제 강대국인 한국과의 동맹 구축이 급부상하면서 오랫동안 한국과 숱한 갈등을 지속하고 있는 중국과 일본 정부를 곤혹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중동과 북미 지역에서도 이러한 움직임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대변하듯이 카타르 정부와 캐나다 정부가 한국과의 협력만이 자국의 생존을 보장할 수 있다는 파격적인 입장을 밝히고 나서면서 가뜩이나 심각한 경제적 위기에 직면한 중국과 일본 정부를 더더욱 사면초가로 내몰고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의 유력 매체인 CTV 뉴스는 전직 캐나다 외교관들이 연일 잇따라 한국과 동맹을 강화해야 한다며 목청을 한껏 높이고 있는 가운데 마크 가르노 전 외무장관 역시도 한국과 더욱 긴밀한 관계를 형성할 것을 적극적으로 주창하고 나섰다고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거두절미하고 마크 가르노 전 외무장관이 한국과 캐나다가 새로운 안보협정을 체결한다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전략적 영향력을 서로 얻도록 도울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했습니다. 가르노 전 장관은 인터뷰에서 지정학적 대화가 초강대국들에 의해 주도되는 경향이 있는 시기에 한국과 캐나다와 같은 성공적인 중강대국들은 경청할 가치가 있는 말을 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가 함께 협력해 세계 무대에서 더 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잠재력을 가졌다고 덧붙였다. 가르노 전 장관은 다음날 양국 간 무역 및 과학교류 활성화를 위한 캐나다 한국 포럼의 캐나다 측 공동의장으로 임명될 예정이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한국과 캐나다가 중국에 대한 경제적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환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더 깊은 관계를 맺는 상황에서 가르노 전 장관을 한 캐나다 포럼의 공동의장으로 임명한 것은 그만큼 두 나라가 환태평양 지역에서 긴밀한 경제동맹체를 구축하기 위해 각별한 애정을 쏟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이 매체는 한국과 캐나다의 인도태평양 전략은 저탄소 녹색 성장을 지향하는 민주주의 국가들과 더 나은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이와 동시에 북한과 중국 같은 불량 국가들이 주권 국가의 국경을 함부로 침범하지 못하도록 강력한 연대체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실제로 이 매체는 두 나라가 구축하고 있는 배터리 동맹만 하더라도 이 같은 상황을 확실히 대변해주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최근 몇 주 동안 거대 자동차 회사인 스텔란티스는 한국의 LG 에너지솔루션과 합작해 온타리오주 윈저의 미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건설한 인재를 채용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한국과 캐나다 기업들은 힘을 합쳐 퀘벡주 트로이리비에르 근처에 이러한 전기차 배터리에 들어가는 부품을 생산할 수 있도록 2개의 별도 공장을 설립할 계획을 발표했다. 또한 이 매체는 현재 신냉전으로 인해 한국이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에너지와 식량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만큼 이를 해결할 대안으로 캐나다가 급부상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그동안 캐나다에서 한국으로 수출된 제품은 주요 광물과 펄프가 주를 이뤘지만 이제는 액화천연가스와 밀이 더 많이 수출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뒤이어 이 매체는 앞서 언급했던 것처럼 가르노 전 외무장관이 한국과의 동맹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주창한 것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오늘날 격렬해지고 있는 신냉전과 더불어 민주주의 진영의 실질적인 안보 위협으로 다가오는 중국의 팽창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국만한 동맹이 없다는 것입니다. 가르노 장관은 한국을 3번밖에 방문하지 않았지만 그는 한국을 삼성과 LG 그리고 활기찬 K-팝 음악을 만들어내는 세계적인 거물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1953년 한국 전쟁 이후 잿더미에서 사실상 그들 자신의 결단력과 두뇌력 외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근본적으로 부흥한 것은 주목할 만하며 정부와 기업이 힘을 합쳐 세계 10위의 경제대국이 되었다는 것이다. 또한 이 매체는 캐나다가 한국과 긴밀한 경제동맹을 구축해야 될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 이는 최근 캐나다와 인도가 극한 외교 마찰을 빚게 됨에 따라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이 캐나다의 유일한 동반자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실제로 지난 6월에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에서 시크교 지도자인 하딥싱 니자르가 무장괴한에 의해 운명한 배경을 두고 캐나다 정부가 그 배후로 인도 정부를 지목하는 발표를 내놓자 이에 반발한 인도 정부가 캐나다를 상대로 연일 강경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하딥싱 니자르는 인도에서 3천만 명에 달하는 시크교인들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왔고 특히 펀자브주를 인도 정부의 지배에서 벗어나 독립국가로 건립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여왔던 만큼 인도 정부 입장에서는 그가 눈엣가시와 다름없었던 사실을 비춰봤을 때 캐나다 정부의 이 같은 배후설 주장은 매우 합리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반발한 인도 정부는 자국에 주재하고 있는 캐나다 외교관을 일방적으로 추방한 데 이어 그동안 캐나다와 추진해왔던 자유무역 협상마저 중단한 상태입니다. 더군다나 인도 정부는 캐나다 시민에 대한 비자 발급마저 거부하면서 캐나다를 상대로 날선 대립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따라서 캐나다 사회에서는 자국 정부가 인도태평양에서 인도 대신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국가와 협력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드높아지고 있는데 이 중심에 한국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캐나다 매체인 CTV 뉴스는 앞으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으로 자리매김할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캐나다의 영향력을 높여나가야 한다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캐나다의 실질적인 성공을 보장하는 것과 함께 인도태평양에서 한국의 위상을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한국과 캐나다의 협력이 매우 절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캐나다 외교가에서 불고 있는 이 같은 한국 열풍에 더해 카타르에서도 실질적이고 자국의 성공적인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한국과 전대미문의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는 주요 외신들의 보도가 잇따라 터져나오면서 중국과 일본 정부를 당혹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카타르의 유력 매체인 걸프타임스는 최근 한국에 파견된 자국의 외교특사와 가진 인터뷰에 따르면 한국과 카타르의 경제동맹이 액화 천연가스 분야를 넘어 다변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를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먼저 이 매체는 한국과 카타르의 관계가 양국의 협력을 강화하고 포괄적인 전략적 관계로 전환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보다 다양해지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매체는 주한 카타르 대사관에서 진행된 알-하마르 대사와 인터뷰를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그는 1974년에 수립된 양국의 외교 관계가 최근 들어 더 발전된 관계로 나아가고 있다며 매우 자신감 넘친 표정을 내비쳤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과 카타르의 경제 및 무역 관계 현황에 대한 질문에 알하마르 특사는 1970년대 한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한 카타르가 1992년에 대사관을 한국에 개설한 이후 양국의 관계는 상호 이익에 기초하고 있으며 더 큰 발전을 목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이 매체는 최근 한국과 카타르가 경제와 무역뿐만 아니라 전략적 협력을 추진하기 위해 공동 최고위원회라는 기구를 설립했고 이를 통해 경제와 무역 및 투자를 비롯해 농업과 과학기술 그리고 ICT와 교육뿐만 아니라 보건 및 의료 서비스 분야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카타르 매체는 카타르 정부가 이처럼 중동 국가들과 외교 관계를 강화해왔던 기존의 전통적인 외교 노선에서 탈피해 한국과 다각적인 경제동맹을 구축하고 나선 것은 그만큼 한국과 경제협력을 추진한 이후로 카타르 경제가 경제와 외교적으로 눈부신 발전을 구가해왔기 때문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알하마르 특사는 지난 6월 16일에 한국과 전략적 협력을 위한 제6차 공동 최고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이 자리에서는 2021년에 약 110억 달러에 불과했던 양국 간 교역량이 2022년에는 약 140억 달러로 증가했음이 언급됐다고 말했다. 그는 주요 수출 대상국에 따른 수출액을 보면 한국이 카타르 수출 총액의 약 11.9%로 2위를 차지했고 이 중 액화천연가스가 가장 중요한 제품으로 손꼽히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카타르는 한국 기업이 제조하는 선박과 LNG 탱커의 가장 중요한 수입국 중 하나로 손꼽힌다. 처음에는 한국과 카타르 관계의 중추를 경제와 무역이 이루었지만 최근에는 문화와 미디어 그리고 스포츠와 의료 및 교육을 비롯해 스마트팜 등 모든 분야를 포괄하는 관계로 나아가기 시작했다. 그러면서 카타르 매체는 현재 카타르와 인접한 아랍에미리트를 비롯해 사우디아라비아와 이집트는 물론이고 심지어 역사적으로 아랍권과 적대적인 관계를 지속해왔던 이스라엘마저도 신냉전 구도에서 탈피해 자국의 생존을 도모하고 실질적인 경제성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협력이 매우 절실하다며 연일 목청을 높이고 있는 만큼 카타르 정부 또한 이러한 대열에 적극적으로 가담하고 나선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결국 한국과의 협력에 남다른 애정을 과시하고 있는 카타르 매체와 캐나다 매체의 이러한 보도는 외세의 부당한 외침과 간섭에 맞서 치열한 기술 개발과 부단한 경제성장 노력을 이어왔던 우리의 저력이 오늘날 신냉전의 파고를 넘어야 하는 세계 각국에게 최고의 대안으로 급부상하고 있음을 매우 사실감 있게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구네스북 영상을 유익하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